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에게 김치를 보급하기 위한 한미연합작전 K-레이션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머나먼 이국 땅에 김치를 보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벌인 사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 지나간 직후이기에 앞으로 인류사엔 큰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평화도 잠시, 다음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1955년에는 그 전쟁을 이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죠. 당시 베트남 전쟁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싸우는 마치 6.25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은 자유진영이었던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 1964년에 발생한 tonkin 만 사건을 빌미로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나라를 세웠고 세계의 모든 굵직한 전쟁에는 꼭 참가하는 전쟁의 국가 미국에게 베트남전은 쉬운 전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글과 더위로 베트남전에서 엄청난 고전을 겪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을 돕기 위해 베트남에 파병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거절했지만 베트남전이 너무 부담스러워지자 결국 한국군에 파병을 요청했고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5만 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총 32만 4,864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베트남에 보낸 국가였죠. 머나먼 타국으로 전쟁을 갔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군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급이었습니다. 보통 보급이라고 하면 총이나 탄약, 폭탄 등이 떠오르지만 이런 군수 물품은 미군에 의해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문제는 밥이었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밥을 못 먹으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 한국군에게 지급되는 식량은 미군의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미군은 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자연스럽게 전투 식량도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3단계의 전투 식량이 있었습니다. 냉장 시설과 조리 시설이 있는 곳에 공급하는 전투 식량은 A 레이션입니다. 보통 신선한 고기와 야채들이 포함되죠. 조리 시설은 있지만 냉장 시설이 없는 곳에 보급되는 것은 B 레이션으로 신선하진 않지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통조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 시설도 없고 냉장 시설도 없는 곳에는 C 레이션이라는 전투 식량이 보급됩니다. C 레이션은 말 그대로 야전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으로 맛보다는 군인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이 중 국군에게 보급된 식량은 B, C 레이션으로 국군 취사병들이 조리해서 배급했는데 제대로 된 조리법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몽땅 털어넣어 죽이나 찌개처럼 끓여주곤 했죠. 당시 대다수의 병사들은 평생을 우리나라 음식만 먹고 자랐기에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로 하루 3끼를 먹으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밥과 김치를 절실하게 원했죠. 이런 장병들의 고충을 알던 장교들은 한국군과 미군에게 밥과 김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베트남도 쌀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찰기가 있는 쌀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한국군에게 쌀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쌀로 지은 밥에 미군 전투 식량으로 끓인 찌개나 죽,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따온 매운 고추를 먹으면서 싸워나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입맛에는 맞지 않았고 밥은 있으니 제발 김치를 달라고 장교들에게 애원하게 됩니다. 베트남 현지 사령관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머나먼 타국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처지를 잘 알았기에 국내에서 김치 통조림을 만들어 현지에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통조림 기술이 거의 없었고 저 멀리 있는 베트남까지 보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에게 이를 부탁했고 미군은 한국형 전투 식량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한국은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보내 미군과 함께 피를 흘리는 당시 미국에게 있어 둘도 없는 고마운 국가였고 한국군을 위한 제대로 된 보급을 위해 미국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밥과 김치, 꽁치 등을 넣어 만든 전투 식량이 탄생했죠. 이름은 바로 C-레이션 코리아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 식량에 들어간 김치는 일본 기업이 만든 김치, 즉 기무치였는데 당시 1965년은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한일 간의 의견차가 존재하면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병들에게 기무치를 줄 순 없었죠. 그래서 미군이 보급한 기무치가 아닌 국내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열악했지만 베트남전에서 필요한 군화나 군복들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많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었고 통조림을 생산해보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하에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은 3개월 안으로 김치 통조림을 만들라는 특명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연구진들이 모여 김치 통조림을 개발합니다. 이 통조림을 전문적으로 만들 회사로 대한종합식품이라는 곳이 만들어질 정도로 스케일이 큰 사업이었죠. 김치 통조림 공장을 짓는 데는 미국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한 통조림과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 베트남 파병 장병을 위한 통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빠르게 베트남으로 보급되었는데 역시나 기술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김치는 다른 제품과 달리 유산균이 많아 빠르게 숙성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많은 화학적 작용 때문에 배송 도중 김치캔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더운 베트남 기온으로 이 현상은 더욱 악화되는데 김치캔에 있는 쇠들이 녹슬어 녹물 김치캔이 되었습니다.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만 장병들이 기대한 김치가 아니었고 누가 봐도 먹기 힘든 음식으로 보였습니다. 장병들은 이 김치를 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전선에서 싸우는데 돌아오는 것은 시뻘건 녹물에 담긴 김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뒷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김치는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보급하려 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이 부족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대신 이 김치를 먹기 싫으면 일본 기업이 만든 기무치가 담긴 미군 보급품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장병들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무 말 없이 녹물에 담긴 김치를 먹었습니다. 매우 신맛이 나고 쇠맛까지 섞인 김치를 먹으면서 전쟁을 치렀죠. 조금 더 나은 기무치를 먹게 된다면 당장 장병들의 입맛은 살아나겠지만 결국 이 통조림을 구입하는 데 드는 돈들이 고국이 아닌 일본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참고 녹물 김치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정부는 전선에서 녹물 김치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다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김치캔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할 능력이 없으니 다시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이죠. 결국 14개의 국내 업체가 미국의 전투식량 기술을 지원받아 7개월간 매우 열심히 김치를 넣은 전투식량 개발에 나섭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전투식량이 K-레이션이었죠. 1967년 10월 많은 노력 끝에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김치캔을 만들어 일선에 보급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기준의 전투식량 품질 검증까지 마친 제대로 된 김치 전투식량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김치만 만든 것이 아닌 쌀밥, 김치를 시작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조림, 꽁치와 오징어 조림, 두부전, 콩자반, 장조림, 소시지 조림, 멸치 무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집에서나 먹어볼 수 있는 메뉴로 구성해 총 11개가량의 메뉴가 메인 식사에 포함되었고 설탕, 소금, 껌과 고추장, 인삼차, 담배, 성냥까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미군의 입맛에 맞춘 전투식량만 먹다 한국인에게 제대로 맞는 전투식량이 탄생한 것이죠. 게다가 한국인이라고 다 똑같은 입맛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 6가지의 다른 버전을 만들어 최대한 많은 장병들이 전투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생산과 보급에서는 미국이 자본을 댔는데요. 현재 가치로 매년 약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두 미국이 지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미군이 우리나라 업체로부터 전투식량을 구입해 우리나라 군에게 보급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장병은 높은 수준의 전투식량을 공급받았고 동시에 국내 전투식량 기업의 기술 확보와 경제적 성장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의 한국군이 투입되어 같이 피를 흘려주면서 미군 장병을 그만큼 살린 것이기에 한국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의 전투식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진공 건조 방식을 적용해 품질의 보존 기간을 늘렸고 따뜻한 물만 있으면 먹을 수 있거나 물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많은 전투식량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인들도 쉽게 전투식량을 접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죠. 이렇게 베트남 파병 군인들이 녹물을 먹어가며 탄생한 우리나라 전투식량 K-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